앞서 예고한 바와 같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들어볼 텐데 오늘 시장에서 뭐 인터파크도 그렇고요. 여행주도 그렇고 카지노주, 항공주, 화장품주 안간 종목들을 향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핫한 대한항공 보면서 전체적인 이야기 풀어보도록 할게요. 레모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한항공의 이제 상승폭만 봤을 때는 왜 이렇게 급등하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효과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된 건지부터 현재 대한항공의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네,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약간 좀 무너지고 있죠. 네. 증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의 어떤 주가의 희석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쵸. 부담이다. 주식 수가 많아지니까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싸 보인다. 왜 어제보다 이렇게 많이 싸지? 일단 매수, 뭐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강세로 가는 모습들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유상증자를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한 8천억을 더합니다. 늘어났죠. 네. 2조 5천억 더하기 8천억. 그래서 3조 3천억 가까이 증자를 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고요. 그래서 오늘 시가가 28,200원인가로 시작했는데 주가는 강하게 움직여서 벌써 3만 원대를 넘는 그런 탄력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제 기존 주주분들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예정 발행 가격이 19,100원으로 돼 있는데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되면 또 평균 가중 평균이 되다 보니까 소폭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2월 26일 날 가격은 확정될 것 같고요. 그래서 3월 4일부터 5일까지 또 청약이 진행되는 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지금은 단순하게 주가가 싸졌기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부분보다도 네. 좀 이제 앞으로 좀 길게 봤을 때 이제 대한항공이 정상화될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그래서 덩치는 커지고 정상화될 수 있을 가능성은 계속 이어지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아직까지 항공업황이 못 따라온다. 그러면 또 추가적인 증자나 아니면 현금이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태생적인 구조다라는 점들도 염두를 하면서 한 번쯤 주가만 보지 마시고 네. 회사 내용들도 챙겨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만 보지 말고 내용을 챙겨보자. 말씀하신 것처럼요. 요즘 그 유상증자라는 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로 인해서 오히려 기대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그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과연 대한항공도 그 매수 기회로 보는 게 맞는 건지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대한항공에 대한 실적 먼저 보자면요. 네. 작년에 그렇게 항공 업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내놓았잖아요. 네. 선방했죠. 선방했죠. 네, 항공화물 덕분이었습니다. 덕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4분기 때도 흑자 전환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네. 그래서 작년에 전반적인 영업이익이 연간 1,000억 흑자다. 어떤 항공사에서 거의 유리 없는 실적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재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유나이티드 항공 작년에 적자가 7조 8천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와 함께 또 얘기가 좀 많았었죠. 게다가 또 델타 항공 같은 경우는 13조 원이 넘어갑니다. 이런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물론 순이익은 대한항공도 적자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영업이익 중심으로는 선방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재조명이 되는 부분들 이제 높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항공화물이 여러 가지 어떤 항공화물의 특성이 반영되면서 이에 따른 수요도 늘어나고 또 단가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여기액을 대체했던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항공화물로 버텨주면서 선방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계속 그러면 사실 힘들 수 있어요. 여기에 올해의 경우에는 여객화물이 늘어날 것으로, 그러니까 여객 운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거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여기서 플러스로 회복한다면.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자꾸 제가 뭐 딴지를 거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네, 네. 최근에 이제 항공화물은 상대적으로 어떤 화물이 갈까요? 항공화물의 경우에는 주로 수출품이니까 네. 반도체도 들어갈 수 그렇죠. 있고요. 좀 네. 고부가 같이 좀 어떻게 보면 빠르게 가야 되고 안정적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IT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많이 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그런 쪽에 대한 단가도 높은 게 현실이었는데 하긴요. 네. 근데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그렇게 높았던 항공화물 단가가 이제 좀 약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약간 또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또 변화가 나오고 있는 관점 쪽에서의 흐름들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항공화물 가지고는
일단 선방하는 정도가 네.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겠죠. 예, 말씀하셨던 여객 수요야 되는데 앵커님도 여행 가고 싶으시죠? 저는 네. 여행 갈 수 있으면 바로 갈 거예요. 그러면 메인 앵커는 제가 아니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너무 보지 마세요. 네, 자리를 주시는 줄 알고 살짝 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가 나오는 여행 관련된 어떤 수요죠. 네. 이쪽이 어떤 보복 심리와 보복 수요와 함께 같이 나오는 이런 분위기가 확인돼야 될 것 같은데 징후는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또 단계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물론 LCC 쪽, 네. 그러니까 즉 어떤 여객이 중심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그렇죠. 이쪽은 일단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객이라는 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이를 다 반영해서 주가를 산정하고 우리가 매수하기에는 약간 이를 수 있다. 좀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들립니다. 네. 그럼 여기서 대한항공 포함한 항공주들을 백신 수혜주로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해서 여행을 갈 수 있어서 수혜주로 보실 수 있지만 실제로 백신을 운송하는 것도 항공기가 담당할 테니까 네. 그 역시로 수혜주로 꼽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백신 네. 관련된 쪽도 그래도 그 의료품 관련된 운송에 관한 어떤 인증을 받은 몇 개 안 되는 항공사 중에 또 대한항공이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작년 말이었죠. 인천에서 어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여객기를 통해서 코로나 백신 원료를 수송했다. 이게 부각이 됐던 모습들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이 들어와야 될 텐데 그에 따른 또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국토교통부도 직접 나섰죠. 그래서 관련된 지원 대책도 다 해주겠다. 그런 쪽과 함께 TF도 가동한다. 이래서 백신을 빨리 맞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송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도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단가죠. 단가요. 백신 운송 단가가 얼만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그럼 단가도 플러스 알파가 돼서 백신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가에 관련돼서는 계속 얘기 나오게 되면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게 이제 그러면 또 저온으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초저온으로 와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 아이스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 쪽에서 지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태경 케미칼 이 회사가 또 주가가 어떤 드라이 아이스 관련된 쪽에 가장 또 강점 있는 회사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데 드라이 아이스는 CO2를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항공 관련된 쪽에서 위험물로 취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또 정부 정책적인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네. 급하면 해결해 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 기준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 운송으로 인한 수혜주로도 볼 수 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네. 아시아나항공이죠. 네. 이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과연 실현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네. 아시아나항공을 안게 된 품게 된 대한항공의 전망은 더 밝겠죠. 일단 덩치가 커졌다는 사실 하나는 좋습니다만 네. 이제 이게 뭐 무난하게 어떤 공정위의 기업 심사 결과가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여러 가지 산업별 미치는 여파를 보게 되면 통과시키겠죠. 네. 근데 그렇게 보고 대응하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유상증자 관련된 쪽은 주총에서 통과가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쪽이 이 통합하게 되면은 이제 독과점 발생하는 노선이 어떤 143개 가운데서 32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22%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운항 점유율이 50% 정도 되는 이런 노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독과점이 되다 보니까 어떤 여객의 티켓 비용이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좀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자한테 피해가 전가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에 따른 부담감은 살짝 있지만은 그래도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오히려 외항사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의 노선을 같이 병행한다 그러면은 관련된 점유율이 또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외항사의 어떤 항공 노선이 재개되는 게 가장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또 거의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많이들 어떤 예외 조항이죠. 이런 쪽으로 거의 통과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댓글에 엄청 네. 웃긴 글이 올라와 있어요.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되죠?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은 화장도 지우고 타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까지 비행기를 탄 지가 너무 오래돼서 많은 네. 분들이 장난을 좀 쳐주고 계신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 우리가 네. 신발 벗고 비행기 탈 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항공주를 모아가 볼까요? 대한항공에 대한 가격 전략은요? 옷도 따로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평상복 입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못합니다. 네, 제 네. 예전 기억을 살리면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관련돼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19 확산세 그렇죠. 이 부분이 또 제일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거기다 이제 백신을 충분히 맞아서 이제 뭐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았던 접종 필증 같은 게 여권에 뭐 필요하다 이런 쪽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거겠죠. 네. 이제 갈 수 있다. 그래서 가방 싸자. 그리고 여권 어디 갔어? 이렇게 해서 어떤 티켓 발행과 함께 공항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얼만큼 빨리 마련해 주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런 물론 지금 최근에 여행사들이 올라가는 흐름은 일단 어떤 오랜만에 그 예약이 재개되다 보니까 일단 하고 보자라는 심리입니다. 그러다가 네. 100% 환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해도 내가 손해보는 게 없다는 관점 쪽에서 하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또 코로나19 사태나 백신 관련된 쪽이 좀 지연된다 그러면 그냥 환불받고 말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징후는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어지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환율, 유가. 또 항공주에는 가장 또 챙겨봐야 될 흐름이기 때문에 어떤 유가가 또 최근엔 올라가고 있죠. 게다가 또 환율은 원화 강세가 계속 진행되면서 좀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는지도 한 번쯤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은 목표 주가를 일단은 3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네. 일단 지금 대한항공을 바라보면서 아주 이성적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성적으로요? 네,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3만 원대 넘어간 주가가 언제 주가냐면은 약 한 2015년도 나왔던 주가 흐름들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사드 배치 전이었었죠. 그때 사드 배치와 함께 어떤 중국과의 관계가 불안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흐름들까지도 다 회복한 주가입니다. 벌써 여행 가고 있네요, 저희는. 대한항공만 보고 있으면은.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총이 지금 5조 원대인데요. 근데 지금 내년 가야 순이익이 한 2천억 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주가를 지금 보게 되면 일단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닐까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절차도 아직 남은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올랐다는 입장 쪽을 좀 더 유의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때 고점대인 3만 3천 원대 부분이 일단 목표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접근하시게 되면은 지금 3만 원대에서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 2만 8천 원대 정도쯤에서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조금 신규 매수는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도 만약에 관련된 종목 쪽에서 한번 고르라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공항이라는 종목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항공 관련돼서 공항 관련된 여러 가지 화물 하역이라든가 그리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네. 지금까지는 대한항공만 했습니다. 근데 아시아나항공까지 같이 이제 덩치가 커지게 되겠죠. 그럼 아시아항공까지도 물량을 더 안는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물론 작년 실적은 엉망일 겁니다. 네. 하지만 좀 더 어떤 확충되는 실적의 동향을 본다 그러면 한국공항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흐름들 확인해 보시되 실적 발표 때는 또 흔들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좀 보시면서 오히려 최대 수혜는 이쪽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공 관련 관심주로 한국공항을 최대의 수혜주로 꼽아주셨습니다. 한번 살펴보겠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코스피는 3,200을 넘기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제 막 2, 3포인트밖에 안 남겨둔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또 김민수 대표님의 조언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으니까 전해주시죠. 2.84포인트 남았습니다. 코스닥은. 네. 일단 코스피가 다시 3,200선에 진입하면서 코스닥도 한 1,000원 찍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쪽에서 이제 자연스레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런 좀 3,000선 이상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네. 조정이 언제 나와도 나올 수 있는 만큼 너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가지면서 매일매일 나도 수익을 내야 돼라고 대응하시는 것보다 지금은 일단 조금 좀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충분히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때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도 보시면서 그래도 코스닥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중소형주가 움직인다라는 네. 관점 쪽에서 그동안 못 갔던 중소형주 그리고 또 여전히 기회원들이 많은 종목들은 아직도 싼 종목들이 많죠. 그런 쪽들은 계속 시장에서 대응을 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 3,200까지 또 올라가고 코스닥이 1,000포인트까지 올라감과 함께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때 전략까지 미리 세워보자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